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쪽으로 오시죠.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래도 안 보인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대학교의 임태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교수학습연구원의 부원장님이신 오선아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실무 총책임자를 하고 계시는 손영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대학교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면대면 수업이 안 되고 있고 네, 다 그렇죠. 비대면으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가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학습법 특강을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 4월 6일 월요일 지금 2시부터 학습법 특강 시리즈 중에 5개 중에 첫 번째인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에 무려 22명의 여러분들이 다 접속해 있어요. 채팅창에 보면 우리 최한승 학생, 김성경 학생, 전하영 학생, 박민정 학생 등등 굉장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지금 링크 같은 거를 많이 뿌려주세요. 이게 2시에 시작해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이번 학습법 특강을 잘 들은 학생들 학번 추첨을 통해서 여기 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경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땡땡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네, 별다방, 네, 별다방 텀블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다방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세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꼭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프닝은 뭘로 준비해 보았냐면 일단 교수학습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금 신입생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0학년 학번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테고 또 재학생인 여러분들도 교수학습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오선아 부원장님께서 교수학습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재학생 여러분들이 교수학습연구원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교수학습연구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짤막하게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잠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어요. 부원장님은 카메라를 보시고. 네, 카메라를 보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대학교 혹시 신입생 여러분들 계신가요? 신입생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신입생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대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교수학습연구원에 오셔서 생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학습연구원에는 여러분들 학습을 돕는 여러 가지 학습법 특강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특별한 워크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간관리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목표 설정 등등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또 지원도 있죠. 그렇죠.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학습으론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학습으론 공동체는 전공 창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습 부진 조금 못하거나 학습에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오론 멘토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학습 오론 멘토링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저희가 전공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창의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공부를 도우면서 지원금도 있고 혹시 또 장학금은 없나요? 장학금 호심 챌린지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네. 0.5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저희 교수학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그걸 또 장학금으로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수학습연구원은 어디에 있죠? 호심 기념도서관 5층에 있습니다. 네, 5층에 있습니다. 자꾸 놀러 오시면 우리 임태영 교수님, 손영 선생님 또 한 분 또 계시죠? 우리 학생들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실 분 어떻게 할까요? 신물 학생 잠깐만. 소개를 한번 드리죠. 네, 그렇죠. 잠깐 이로 박수로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세요. 제가 나갈게요. 자, 이쪽으로 신물 학생 오셔서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올라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짝짝짝. 신문환 선생님 인사하세요. 자,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니, 나옵니다.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시간차가 있거든. 학습법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신보람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적하게 모셔는 놨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오름 공동체라든지 학습오름 멘토링 같은 학생 참여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연구원에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신보람 선생님을 가장 많이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알아주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운데로 자리를 그러시죠. 옮겨서요. 네, 여러분 이제 잘 나오나요? 네, 지금 실시간 40명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손용원 과장님과 제가 굉장히 화면이 잘 받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우, 굉장히 눈까지 주름을 안 전문 MC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량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희 부원장님이 저희 부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부서 리플렛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보시면은 이거가 저희 홈페이지에 CTL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빨리 면대면 수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학생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잘 나오죠. 네, 이렇게 교수학습연구원 학습법 특강 오프닝을 이렇게 오선아 부원장님도 모셔보고 손영 과장님도 모셔보고 신보람 선생님도 모셔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카메라 원샷을 잡히죠. 이제 저의 시간인데 그러면 지금 35명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35명 엄청난 숫자인데 자, 보통 지금 오신 분들이 한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수업을 듣는 디지털 의사소통과 자기학습 네트워크 수강생들. 제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셨죠. 자, 제 수업 홍보를 받고 오신 분들 채팅창에 1번 쳐볼까요? 자, 몇 명이나 왔는지 한번 봐봅시다. 네, 많이 와 있나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채팅창에 1번. 네, 조관희 학생, 전성민 학생, 최한승 학생, 김성광 학생. 네, 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네, 반갑습니다. 하소희 학생. 네, 그리고 오선아 교수님께서 오선아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지금 이거 홍보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선아 교수님 수업 과제하려고 온 학생들 채팅창에 숫자 2번 쳐봅시다. 2번. 자, 그리고 나는 임태영 교수님 수업도 아니고 오선아 교수님 수업도 아닌데 광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 보고 듣고 싶어서 왔다. 분은 3번. 채팅창에 3번 쳐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오선아 교수님 수업에 박민정 학생, 엘러시 학생, 신우진 학생, 김민정 학생, 김땅땅 학생, 전하영 학생도 제 수업 듣는 전학생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듣는 학생이 아닌데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고 왔다. 또 3번도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2시에 방송을 킨 지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4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첫 유튜브 라이브가 상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수성 학생, 우리 구면이죠? 우수성 학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계금융공학부, 우리 교수학습연구원에서 하는 다양한 학습모름 공동체 참여한 학생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학기 때
그 학습오름 공동체 상도 받아가고 뭐 그 학생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것 같고 화면도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학습연구원에 학습법 특강을 매 학기 진행을 합니다.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이번 1학기에는 크게 5가지 학습법 특강 주제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제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시간관리 전략 이걸로 잡아보았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지금 2020 학번 신입생들은 대학에 막 와서 사실 3월 달이면 굉장히 정신없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입생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있다가 그냥 교수님들이 온라인 수업 올려주면 그거 좀 시청 좀 하다가 과제 열심히 막 10개씩 하다가 이렇게 어느덧 3월이 다 가버리고 4월이 됐는데 우리가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우리가 대학생활 지금 1학년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특강일 것 같아요. 과연 대학교 때 대학생을 되었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겠고 지금 2학년, 3학년들 아직 졸업반이 되기 전인 2학년, 3학년들은 본인의 대학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는 내가 1, 2학년 때 너무 인생을 대충 살았다. 이렇게 좀 점검을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 또 4학년 분들이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4학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학년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듣는다면 임태영 교수님 특강을 조금만 더 빨리 들었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할게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소개를 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 자, 저의 4년 전 얼굴입니다. 어떻게 좀 잘 나왔나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실물보다 안 좋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 4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저의 공식 프로필 사진입니다. 네, 뭐 그렇고요. 일단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저는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학습연구원의 전담 교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렌지가 유명한 지역인 플로리다에서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주대학교 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시간 강사를 하기도 했었고 연구원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전공이 교육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잘 배우는 법에 관련된 학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대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학습법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글쓰기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작성법, 시간관리, 무슨 자기주도 학습법 등 다수의 주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보고서 작성법과 시간관리법을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1학기 학습법이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제가 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인 시간관리법이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법, 초급과 중급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1학년 학생들, 지금 교수님들이 열심히 보고서 과제 내주는데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제 보고서 특강을 듣는다면 A뿔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강은 좀 재밌을 텐데 제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 월요일인데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지금 이 시간에 제 특강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오전 스케줄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다들 밥은 먹고 지금 듣는 건지, 월요일 날 한 11시, 12시에 일어나서 밥 대충 컵라면 먹고 지금 누워서 침대에 뒹굴뒹굴 누워서 유튜브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왜 시간이 중요한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대학생, 일반적인 때 대학생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4가지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광 학생 5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난다는데 이 5시가 아침 5시겠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2시에 일어나자마자 특강을 봐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텐데, 진단하기, 여러분이 시간을 잘 쓰고 있냐, 그리고 분석하기,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데 과연 뭐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진 않냐, 그리고 세 번째 설계하기, 그렇다면 좀 쓸데없는 거를 좀 안 하고 생산적인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자. 그리고는 여러분의 의지, 그렇다면 나의 행동을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화면을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이 사진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나요? 분명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는 직장인의 아침 출근 모습을 이렇게 보통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손에는 핸드폰을 보고 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의 빠르면 5년 후의 모습이겠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화두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었어요. 시간은 왜 관리해야 할까? 여러분이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인, 사회인이 되고 계속 30대, 40대, 50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 대학생 때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표도 다 학교에 짜져 있고, 또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수능에 맞춘 어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걸 사실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 시간을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살았지, 사실 대학생이 왔는데 시간을 뭐 관리한다, 그냥 수업 듣고 과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직장인인데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한 3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직장인이 되면 지금 대학생보다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오히려 돌아간다면 굉장히 시간이 널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런 후회가 있어요. 지금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후회도 개인적으로 남긴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왜 관리해야 할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시간은 내 것이다. 자, 특히 1학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었다는데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일단 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보다는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년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여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이 뭐 학원비도 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온 지금 여러분은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되면은 학비는 네가 벌어 다녀라. 용돈은 네가 벌어 다녀라. 그리고 네 인생은 이제 대학은 보내줬으니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씀 해줄 수 있는데, 그 큰 의미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졸업까지 그 과정은 부모님의 부모님의 관심 바뀐 거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알아서 진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학점을 따고 알아서 스펙 관리를 해서 여러분이 취직을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과 1학년에서 4학년, 고작 이 4년 동안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대인데, 여러분이 20대의 직업을 얻고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준비를 이 4년 동안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이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20대인데, 20대. 참 좋은 나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제가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흐른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20대 때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 많긴 한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에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 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0대라는, 특히 20대 초반에 이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준비 과정인데, 이게 지금 30대 중반인 제가 20대인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저 대학교 4학년을 굉장히 잘 보내면 굉장히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학생들은 그 인생을 미리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0대에서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현재 모르는 상태니까 아직 정보도 없고 아직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려면 굉장히 지금 누군가 많이 알려줘야 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라, 진로 설계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도 너무 짧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4년밖에 안 주어지는데 나의 나머지 한 30년, 40년 인생을 준비를 하고,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결국의 차이는 이 4년을 누가 더 잘 준비하나,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있을 텐데 1학년들은 뭐 본인의 4학년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4학년들은 현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교수로 있다 보면 다양한 학년들의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보게 되고 각 학년마다 그 단계가 있어요. 본인의 진로를 준비한 단계가. 1학년인 학생이 지금 여러분 1학년인 학생들은 다들 동등한 출발선에서 입학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동등한 출발선 상에서 대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아니 빠르게는 1학년 여름방학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어느 학생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막 토익도 보고 이러한 1학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쉬다가 방학을 다 보내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여러분이 당장 7월 달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르게 가다 보면 4학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1학년 때는 그냥 같은 과 동기였는데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동기와 내가 어떤 스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준비된 게 많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학년들은 그걸 굉장히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3학년인 여러분들도 지금 3학년 1학기가 됐을 텐데 굉장히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3학년이 되었는데 내 동기는 1, 2학년 때 뭘 따놨는데 난 아직 못 땄다. 막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즉 A 학생은 열심히 방학 동안이나 학기 중에 노력을 해서 뭐 토익 점수, 토익 스피킹 점수, 뭐 어학연 수도 갔다 오고 공모전 입상, 자격증은 다수 막 스펙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B 학생은 열심히 1학년 때 뭐 F 맞거나 뒷불 맞은 수업 재수가 하기라 바쁘고 이러한 토익 같은 것도 아직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같은 과에 같은 학년으로 입학했지만 뭐 3, 4학년이 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3, 4학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둘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어떤 능력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왜 이게 4학년 돼서 이렇게 너와 나는 달라지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4학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더 클 텐데 지금 4학년 열심히 취업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취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학년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자면 취업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이 지금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아니 졸업 전에 이미 취업을 했는데 나는 졸업 후에 몇 년이 걸릴까 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여러 가지 어른들의 시각이나 뭐 여러분보다 한 15년 앞서 있는 저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 대학 졸업 후 누구나 대부분 취업이라는 건 하게 됩니다. 하는데 단지 이게 내가 원했던 직장이냐, 원한 직장이냐, 원하지 않은 직장이냐 이러한 차이인데 여러분이 졸업 후에 일단 취업은 하게 될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하지만 그 차이는 내가 원해서 간 직장이 최종 직장에 운 좋게 바로 간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여기서 취업을 해서 나의 스펙을 쌓아서 이제 올라가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달려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취업을 해서 굉장히 퇴근 후에 다시 공부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더 나은 곳에 이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일단 취직을 했는데 현실에 안주해서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 이 학생이 20대에 취직을 했는데 40대, 50대가 되었으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좀 길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사실 이 시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대학생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직장인이 돼서도 시간 관리를 해야 계속 자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이 특강을 듣는 결론은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습관입니다. 이거를 20대 때 여러분이 갖추자.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자, 시간 관리 능력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시간 관리 전략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 역량 중에 이건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습관화하고 길러야 하는 능력인데 이거를 20대 때 무조건 내가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자, 20대 때 습관화를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제 특강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올해 23살이 됐는데 내가 이 시간 관리 능력이 있나? 없다면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20살에 이제 갓 된 1학년들이라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내 시간 관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시간 관리 능력이고 이거를 20대 때 습관화를 하자. 이게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까지 20분 동안 주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죠. 네, 한숨 돌리고 시작할게요. 자, 채팅창을 좀 봐볼게요. 최지혜 학생, 이혜진 학생, 네, 지금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20분 동안 제가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지 주구절절 설명을 했죠. 자, 제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좀, 임태영 교수님 또 말씀 많아지셨네. 굉장히 제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오디오가 안 비죠. 그래서 4주차 수업은 50분씩 3개를 찍어버렸는데 아무튼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이 풀렸어요. 자, 40명 많이 듣고 있네요. 그럼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사실 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대학생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제가 좀 통계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대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나? 자, 이게 어디에서 통계 나온 건데 이제 대학생 해방이다. 자, 이 해방이란 키워드. 자, 우리 1학년들 고3 때 힘들게 공부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확 줄죠. 고등학교 때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는 학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학생이 되면 사실 시간이 많다고 느낄 거예요. 학교를 크게 안 가니까. 그럼 수면 시간도 올라가고 여가 시간도 올라가서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음주 가무도 하고 다양하게 여가, 여행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이게 통계치로는
공부하는 시간이 적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때는 알바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알바를 해야 하는 우리 슬프다 해야 되나요? 사회 현실. 학교 가는 시간이 준 대신에 열심히 알바를 해야 된다. 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뭐 알바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우리 특강 듣는 38명의 학생들 중에 알바하면서 지금 유튜브 틀어놓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 학교가 비대면 한다길래 알바 자리를 급하게 구했다든지 급하게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교수님이 줌으로 실시간 수업한다 해서 알바 가서 줌을 틀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알바를 해야 되는 사회 현실 속에 있는데 알바본에서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이 항상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요소예요. 시간 관리 측면에서. 무슨 말이냐? 공부할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에 투자할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 무기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라는 요소가 굉장히 학업에 방해되는 요소로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빈곤자라고 하죠. 타임 푸어.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보다 학교를 덜 나가서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그건 1학년 때까지 얘기고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1학년 2학기가 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아, 누군 알바를 했대. 그럼 나도 알바를 해야겠다.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점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은 많아지고 특히 전공 과목 과제가 많아지면서 점점 시간이 없어지면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까지는 생각 없이 살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점점 경쟁으로 몰려요. 아,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토익도 쌓아야 되고 전공 자격증도 따야 되고 커말도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한다는데 이거 졸업하기 전까지 다 딸 수 있나? 내 친구는 이번 여름방학 때 땄는데 나 따야 되나? 아, 그럼 방학 때 시간 없는데 알바는 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겁이 나게 됩니다. 네, 전성민 학생 그게 접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1학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많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학교 오는 순간 이제 점점 여러분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마이크가 울리나요? 제 목소리 너무 크나 봅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부모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 어느 학생은 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줘서 나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하면 그 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즐깁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것에 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좀 학생들 간에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전성민 학생 그게 접니다.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는 학생들 많을 텐데 왜 항상 내가 시간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24시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캠퍼스에 이제 오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기상 일어나서 통학을 합니다.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고 수업 끝나면 평일 야간 알바 끝나면 좀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자야 되는데 하루가 보통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안 나죠. 뭐 딱히 뭐 과제할 시간도 안 나고 과제? 택도 없는 소리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과제 막 A4 막 몇 장씩 내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이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시간을 결국 쥐어짜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캠퍼스에 와보면 알겠지만 시간을 굳이 쥐어짜낸다면 통학 시간과 공강 시간을 쥐어짜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보고자 해요. 자, 그 전에 자, 지금은 시간표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재미로 봅시다. 재미로 보는 대학생 시간표 유형을 좀 찾아와 봤어요. 천하제일 시간표 망하기 대회.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짰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학교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1학년들은 그 수강 신청을 보통 선배님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뭐 이번에 학교에 못 오니까 이렇게 조언도 못 받고 수강 신청이 실패해가지고 시간표가 엉망으로 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재학생들 중에서 좀 수강 신청에 좀 손가락이 느린 학생들은 정정 기간 때 막 대기 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대학교 시간표 유형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바둑판형. 자, 이렇게 시간표 자, 이렇게 시간표 내가 짜놨다. 자, 채팅창에 저요 쳐봅시다. 알파고도 울고 갈 이 바둑판형 시간표로 짜놓은 이런 용자들. 자, 채팅창에 교수님, 제 시간표가 저렇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이런 시간표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시간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강 시간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시간표를 안 짜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강 시간이 사실 버려지는 시간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망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레알 불금형 꼭 이런 사람들 있죠. 금요일날 이렇게 몰아놓은 사람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 여기에 자기 시간표 많이 보이죠. 자, 이 사람들은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날 학교를 안 나와. 꿀이죠. 월 쉬고 수 쉬고 금요일날 하얗게 불태운 다음에 야 6시 끝났다 술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많이 봐. 우주공강형. 이번에 자 킹갓 제너럴 공강형 이렇게 비워놓은 사람들 1교시에 넣어놓고 쭉 비고 저녁에 몰아놓은 사람들 뭡니까 이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학기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자 1교시 들어야 하나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아 1교시만 어떻게 휴강해주면은 쭉 쉬고 늦잠 잘 텐데 자 이런 우주공강형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 자 쌍둥이 타워형 화 목에 몰아두는 사람들 화 우리 LG 쌍둥이 빌딩 마냥 화목에 모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화목자리 이렇게 있으면 쭉 몰고 월수금 쉬어버리는데 뭐 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쉬니까 그리고 화요일 고생하고 수요일 한숨 돌리고 목요일 고생하고 이렇게 좀 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이 이 선배들한테 시간표 어떻게 짜라 이렇게 코칭을 받을 텐데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오전에 뭘 하라, 오후에 뭘 하라, 하루에 뭘 하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어느 선배가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배를 잘 만나냐, 잘 못 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학교 한 학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물론 선배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줬겠죠. 야, 오전에 모는 게 좋아. 오후에 쉴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떤 선배는 야, 그냥 3일로 몰아. 나머지 그냥 풀 공강 시간에 네 할 일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거 시험 볼 때 힘들죠. 저런 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공강이 없음. 공강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겠고. 이게 이렇게 다양한 제가 유형을 가져온 이유가 사실 이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겪어보고 아, 이러한 시간표가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 자기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표를 설계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학교 시간표라는 거는 정해진 루틴이 있고 정해진 시간표 블럭이 있는데 전필 전공 필수 과목을 듣다 보면 공강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자기가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시간표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뭐 하나 수강 신청 실패하면 나머지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 시간표 짜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다음 학기 때는 이렇게 안 짜야지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특히 지금 1학년들은 시간표를 대충 짜긴 짰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뭐 4월 중순이나 대면 수업 시작하게 되면 아, 이 수업이 이런 느낌이구나. 몰았더니 정말 죽을 맛이다. 아, 내 스타일 안 맞아. 난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인데 1교시 넣었더니 아주 맨날 지각만 하고 지각하니까 점수 깎이고 성적 안 좋게 나오고 1교시 들어가는 수업은 쥐약이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사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시간표를 망한 사람이 많은데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표도 제로섬 게임이죠. 너가 저 수업을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간다. 너가 성공하면 나는 망할 수도 있다. 자, 이왕 망했다면 우리가 대응이 중요해요. 대응이. 일단 시간표가 망해버렸는데 망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계획적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사실 계획이란 게 사실 별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강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재밌는 짤들을 가져와 봤어요. 내가 시간표를 망친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게 인터넷에 유명한 이렇게 재밌는 컷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표를 망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시간표를 망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으쌰으쌰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내가 목표하고자 한 바를 이루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 관리의 일단 비법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4가지 단계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진단하기. 나라는 사람이 24시간을 잘 보내고 있나 자기 반성을 좀 해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진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그러면 설계하기. 공강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세워야겠다 이런 걸 좀 계획을 짜보고 내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될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고 이게 다 준비가 되었으면 결국에는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나의 어떤 계획을 점진적으로 짜서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보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진단해서 분석해서 설계해서
행동까지 옮겨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먼저 진단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진단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자기 반성 시간입니다. 자기 반성 시간. 자, 아까 오늘 새벽 5시에 잤다가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 듣고 있는 전성민 학생이었나요? 자, 뭐 그 학생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한번 우리가 짧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뭐 이러한 라틴어 명언이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죄송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집에만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코로나19가 끝나고 자, 면대면 이제 수업이 돼요. 면대면 드디어 면대면 한다. 학교 가자. 학교를 갈 때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제가 일반적인 일상 루틴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일어나야겠죠. 일어나는데 자, 오늘 막 2시에 일어난 사람이 있고 자, 이런 학생들 늦잠파들 학교 가도 늦잠 잘 확률이 높습니다. 눈 떠보니까 막 점심 12시. 이 학생들 좀 1교시 수업 넣으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데 일단 우리가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나서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학교 기숙사에 사는 사람, 학교 앞 원룸 사는 사람, 근처 10분 거리, 혹은 1시간. 자, 지금 개강을 하면 통학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자, 광산구 주민 여러분. 자, 광산구 주민. 자, 첨단, 수안지구, 신창, 신가, 신창. 자, 이쪽. 우리 수안 3번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 수안 3번. 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1시간 잡아야 돼요. 깝깝한데 자, 이런 학생들과 여기 사는 사람들 1시간 써야 되지만 이거 5분 쓰죠. 좀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난 통학로인데 1시간 걸린다. 하지만 너는 5분이면 출근한다. 수업 시간 시작 20분 전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기숙사에서 털레털레 걸어 나오면 강의실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행운아들. 나는 9시 수업 들으려면 6시에 일어나서 7시 버스 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통학에서도 굉장히 대학생들마다 다양한 좀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 자, 1학년들 자, 대학교 오면 대형 수업은 이렇게 크게 들어요. 이런 큰 강당에서. 물론 작은 수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업을 듣고 수업이 뭐 지루하든 안 지루하든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점심시간이 돼요. 아침 통학할 때부터 고민합니다. 통학 시간부터 고민. 통학 고민. 점심 뭐 먹지? 누구는 그냥 학식파. 누구는 앞에 식당. 누구는 편의점. 아니면 굶기. 여러 가지 보통 점심을 먹는데 예전과 좀 달라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이 혼밥이란 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는 혼자 밥 먹는 게 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문화.
그래서 보통 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강시간이 되는데 공강시간이 다들 유형이 다 갈려요. 좀 학구적인 학생들은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과제하고, 우리 동아리 한 사람들은 동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후배 애들과 사교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공강시간을 이용해서 무슨 극장을 간다든지 당구장을 간다든지 PC방을 가든지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앞에서 뭐 풋살이라든지 족구 이런 하는 운동 휴식파라든지, 여러분이 보통 이러한 이용으로 공강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도 가야 돼요. 수업 끝나고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뭐 평일 알바하는 사람들, 뭐 야간 알바가 보통 오후 5시에 시작해서 한 11시에 끝나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과제까지 하래요. 과제까지 하는데 특히 이게 시험기간과 겹치면 굉장히 힘들죠. 시험기간 과제하기. 과제까지 하는데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죠.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고 캠퍼스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게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친구들끼리 카페 가서 수다도 떨어야 되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열심히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수다도 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풀려고 학교 앞 PC방에 가서 게임도 해야 되고, 일일 일판을 하지 않으면 가시가 도는 사람들, 근질근질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뭐 승급전이다, 역시 오늘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시간도 없는데 또 사교 모임까지 해요. 자, 오늘 뭐 몇 시에부터 여기 이게 이슬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이렇게 사교 모임도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일어나서부터 통학 시간에 수업 듣고 점심 먹고 공강 시간에 알바도 갔다가 과제도 했다가 커피도 한 잔 마셨다가 술까지 마시는 여러분의 이 24시간,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없다. 이거를 다 소화하는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없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제 특강을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19에서 지금 망정이지, 여러분이 코로나19 아니었다면 통학 시간, 뭐 수업 듣는 시간, 뭐 점심 먹는 시간 등등 하면 굉장히 더 바쁠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덜 바쁜 것 같다는 생각인데, 또 반대로는 쓸데없이 과제를 많이 내줘가지고 나 수업 5개 듣는데 매주 과제를 A4를 2장씩 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과제 A4 10장씩 타이핑하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간 계획을 한번 지금쯤 간단히 자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특강이 3시 반에 끝날 거예요. 지금 30분 남았는데, 이 3시 반에 끝나고 나면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갈 것인지, 특강 끝나고 이번 주 동영상 강의 몇 개 듣고 과제 김성광 학생처럼 과제 31개인데 그 중에 5개는 오늘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밀린 과제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알바 가야 돼, 오늘 저녁에 뭐 PC방 가야 돼 등등, 여러분의 각기 생각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거 끝나고 3시 반 이후에 나 뭐 해야지, 이런 여러분이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시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파악이에요. 자, 여러분이
내가 3시 반에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대로 잘 되고 있나?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자, 지금 채팅창에 과제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이 학습법 특강 이후에 밀린 과제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뭐 과제가 당연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밀린 과제가 있는데 하지도 않고 이거 월요일날 간단하게 PC방 가서 롤 몇 판 하고 과제 해야겠다. 오늘 친구랑 같이 영화나 한번 보고 밤에 과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과연 여러분이 과제를 놔두고 친구 만나서 PC방 가는 게 중요한 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일로 미뤄둔 거 없는가? 자, 여러분이 처음에 2020학년도 1학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자, 월요일날은 이 수업 사이버 강의 3개 듣기. 그리고 과제를 월요일날 무조건 끝내기. 화요일은 이거 듣기, 이거 끝내기.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기로 한 과제를 오늘 좀 쉬고 내일 그냥 몰아서 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냐 급한 일이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오늘 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 게 중요하냐 급하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안 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좀 여러분이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가지 습관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제 학자가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걸 해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을 나눠놨어요. 중요하냐 아니냐, 급하냐 아니냐, 이걸로 나눠서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할 일들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래서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이렇게 짜봤는데, 뭐 여러분이 지금 뭐 빈 노트와 볼펜이 있다면 이렇게 자 4분면을 그려서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급한 일, 안 급한 일, 안 중요한 일, 중요한 일. 뭐 펜이 없으신 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로 자, 오늘 5시에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했다. 급한 일인가요? 안 급한 일인가요?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답이 달라요. 제가 시간관리 특강을 타 대학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성 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는데, 이게 오늘 남학생한테 물어보면 뭐 중요하다, 급하다, 이렇게 뭐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뭐 다른 뭐 여학생한테 물어보면 중요한 일인데 급하진 않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이건 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일이 뭐 친구랑 같이 롤을 팀플을 하기로 했다. 이게 급한 건가 안 급한 건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계획한 일들 중에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급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일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저녁에 하기로 한 일이 수업 과제 보고서 쓰는 것보다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급하냐 안 급하냐, 이거를 굳이 오늘 저녁에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러한 이 가지치기 훈련, 이런 구분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순간순간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뭐 넘기기도 하고, 이러한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계획이 이렇게 짜져 있어야 되는데, 시간 매트릭스를 중요하냐 안 하냐, 급하냐 안 급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4분면을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A순위이래요. 바로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B순위. 일단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당장 급하진 않으니까 내일로 넘기자 뭐 이래도 되고, 급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는 좀 남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거 D순위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진 않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난 매일 저녁에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판씩 밤 9시에 한다. 이게 중요한 일이냐 안 중요한 일이냐, 급한 일이냐 안 급한 일이냐를 잘 생각해보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급하지도 않는 일인데 내가 이걸 오늘 저녁에 굳이 해야 되나? 라는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 오게 되면 굉장히 버려지는 공강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바둑판식으로 시간표 짠 사람들, 시간표마다 1시간씩 비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면 그 1시간 동안 뭘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쉬다가 보면 1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을 사실 학교에 오게 되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 좀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공강 시간을 지금 잘 계획을 이제 짜놔서 코로나19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공강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분 공강이라는 것은 학교를 나가는데 수업마다 공강이 있는 경우, 풀 공강은 수업이 없는 날을 말하는데 공강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이 정도를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뭐 버려지는 시간의 대부분이 공강 시간에서 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공강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잘 활용을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뭐 다이어리를 꾸미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몇 개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런 투두 어플이라든지 이런 일정 관리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바일 어플이나 이런 걸로 할 일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여러 가지 내가 할 일들, 이런 걸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 내가 노트북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뭐 그런 노트북과 굉장히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러한 데스크탑 어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꼬박꼬박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이거를 클리어 해나가는 이러한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걸 쓰고 있어요. 굉장히 할 일들이 막 바쁜데 모바일 어플로 이렇게 할 일들을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이거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게 제가 20대 때는 이런 다이어리 같은 거 안 썼어요. 왜냐? 저의 기억력을 믿었습니다. 저 기억력을 믿었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깜빡깜빡 하기 시작해요. 깜빡깜빡 하기 시작해서 내가 뭐 하나를 펑크를 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의 기억력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일 같은 거 꾸준히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2주에서 3주 뒤에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표를 딱 펼쳐놓고 여러분의 공강 시간을 딱 봐두고 이 공강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나는 뭐 0단어를 외우겠다. 이 시간에 나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이거를 지금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2주, 3주 뒤에 학교 와서 이 시간에 자거나 잔다. PC방 가거나 멍 때린다. 이러면서 시간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의 일상을 조직적으로 살려면 지금부터 우리 한 2, 3주 남았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시간을 찾아서 이때는 뭘 해야겠다. 이때는 뭘 해야겠다. 이때는 뭘 하겠다를 한번 지금부터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실천을 해보자. 이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행동하기인데 게으름.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게으름이 극대화됐죠. 극대화. 자, 무려 한 달 동안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한 달 동안 나는 자유를 만끽했다. 나를 깨우는 사람도 없고 학교를 오라 하는 이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게으름이 극대화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게으름을 이제 줄여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인데 최한승 학생 게으름 끝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적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습관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건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이게 습관화가 되어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2주 후에는 학교 가야 되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녀석을 좀 줄여야겠다. 좀 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으름 극복 방법이라는 거를 좀 책을 찾아보니까 게으름은 습관이다 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게으름 극복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거 같아요. 내가 정한 목표에 마감 기한이 있다면 무조건 맞추기. 특히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과제 제출을 일요일까지 해라. 이것만이라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주 나가는 과제 지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런 거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를 굉장히 겪게 될 거예요. 이게 하얗게 불태운 당신을 노리는 번아웃 증후군. 이게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은 얼마 전 수능을 보고 나서 이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수능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이게 대학생이 되면 한 학기에 2번씩 찾아와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 찾아오면 바로 방학이잖아요. 이 방학인데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 그래서 나는 하얗게 불태웠으니까 딱 일주일만 마음껏 쉬고 방학 계획을 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좋아요. 하지만 이 일주가 방학 2달인데 뭐 좀 늘려야지 하고 2주로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게 2달이 돼버려. 2달 동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핑계하에 2달 동안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버린다. 정신 차려보니까 2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딜레마인데 이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하나를 좀 설명하자면 이거는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돼요.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인간 심리적으로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중간 과제를 끝나고 나면 바로 찾아올 텐데 내 정신이 쉬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면 일단 쉬세요. 쉬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 느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저만의 이 해소 방법이 있는데 저만의 해소 방법은 제가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종종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 게임을 실컷 합니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경우는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 이걸 하면 해결되더라. 그러면 좀 풀리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20대 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진 학생이 게임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죠. 20대 때는 게임에서 하다가 내가 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저 유저보다 못하네. 실력을 높여야겠다.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30대가 하는 게임 플레이는 사실 허허허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아이고 저 친구 참 잘하는군. 아이고 나는 역시 30대라서 피지컬이 딸리나 봐 하면서 게임은 그냥 즐기는 거지. 그래서 질게임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게임은 그래서 즐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워라밸이라는 말 있죠. 직장인들이 막 워라밸 그러는데 이제 일과 워킹과 라이프의 삶의 균형인데 직장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니까 대학생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방학 때 반드시 2박 3일 이렇게 나에게 주어주는 상처럼 국내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게 되고 이게 자칫하면은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한 학기를 보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2박 3일 정도 친구와 함께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기차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기분 전환을 하고 오면 굉장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미리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1, 2학년인 학생들은 사실 여러분의 목표라는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3, 4학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단계를 한번 쭉 잡아봐야 되는데 자, 이걸 명심하세요. 자, 인생은 마라톤. 인생이 사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30대, 40대, 50대, 60대 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20대 때 하는 대학 전공 이거에다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40대 때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 인생은 긴데 이렇게 길게 보고 목표를 크게 잡고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내가 어떻게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은 계획부터 다시 실천하고 이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 목표 중에 하나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토익을 800점 이상을 맞겠다가 일단 목표예요.
이건 뭐 졸업 때까지 맞으면 되겠죠. 뭐 4학년 때 이게 목표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1학년 때 토익 쳐보니까 한 200점 나왔어요. 200점에서 800점까지 가려면 이제 멀잖아요. 그럼 이게 점진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학년 때 한 550점, 그리고 3학년 때 한 650점, 4학년 때 800점을 맞겠다. 그러면 2학년 때 550을 맞으려면 1학년 2학기 때는 내가 그래도 400점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200점 수준이니까 40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학기에 토익 일주일에 단어 100개씩 외우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나의 최종 목표는 800점인데 그러려면 3학년 때는 얼마, 2학년 때는 얼마, 1학년 때는 일단 400점을 목표로 하고 그러려면 일주일에 100개씩만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단어를 100개를 정말 외웠다면 그 작은 것부터 성취감이 느껴지게 되고 이게 꾸준히 여러분을 목표까지 이끌어주는 성장 동력,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올해 계획, 2020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을 것이고 2020년에 나는 뭘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계획 나는 몸짱이 될 거야. 몸짱이 될 거야. 헬스를 열심히 해서 뭐 3대 500을 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하루에 뭐 푸시업을 몇 개, 하루에 헬스를 꾸준히 1시간.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사실 10분 이상만 투자해도 큰 이렇게 원동력이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2020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꾸준히 10분씩만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1년 뒤 2020년 12월 31일 날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현재 20대입니다. 우리 20대 여러분들 인생 설계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너무너무나 좋은 나이고 기회도 무궁무진하고 아직 채색되지 않은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거를 마음껏 스케치할 수 있는 그림,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인생 설계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나이이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시간 관리, 내가 우선순위가 뭐고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 중요하지 않은 건 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만 골라 해보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의 공강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의 이번 학기 목표를 이룬다면 내가 광주대학교 학생으로서 굉장히 1학기를 알차게 지냈고 이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자, 지금 현재 31명이 보고 있어요. 원래 40명 정도였는데 중간에 9명이 나가버렸네요. 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채팅창에 이 순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학번, 학과, 이름, 즉
20, 뭐 19, 뭐 1, 2, 3, 4, 뭐 유아교육과 홍길동. 자, 이렇게 학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면, 자, 이 채팅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추첨 후에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자, 잘 보이시죠? 이 별다방 텀블러를 이게 아마 3개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또 별다방 상표를 가려야 되나요? 별다방 머그컵이 있어요. 이 머그컵이 좀 보여드리려면, 자, 별다방 머그컵 언박싱 같죠? 자, 별다방 머그컵이 아마 1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33명 중에 4명이 가져가게 되면 8분의 1 확률인데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추첨 후에 경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경품은 추후에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우리 아마 신보람 선생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아마 문자로 보내든지 전화로 해서 학습법 특강 뭐 스타벅스 뭐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교수학습연구원 도서관 5층에서 도서관 5층 나중에 수령해 가세요. 예를 들면 뭐 3주겠죠? 3주 후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갈 것입니다. 자, 다 남겼나요? 안 남긴 사람 많은 것 같은데 5, 6, 7, 8, 9, 10, 11, 12, 13, 14 아니 여러분 33명 듣는데 14명만 14명만 남겼는데 부지런히 남기십시오.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자, 방송 종료까지 3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광주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학습법 특강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비대면 수업 기간에 교수학습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지켜져야 하는 학습권을 최대한 우리가 보장을 하자.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이런 학습법 특강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결심을 해서 이렇게 아마 광주 전남권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학습법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40명 정도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해봐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교수학습연구원에서는 이제 면대면으로 이렇게 다양한 학습법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악화가 돼서 계속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면 학습법 특강도 계속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종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학습법 특강이 그냥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학습법 특강을 마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우리 교수학습연구원의 도움과 지금 참여해주신 우리 수강자 34명의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참여해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인 학습법 특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교수학습연구원은 호심기념도서관 5층에 있고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3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법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학습법 특강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교수학습연구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등등 해주시고 임태영 교수로 검색하면 저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뭐 들어오셔서 뭐 좋아요와 구독 정도 눌러주시면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법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일주일 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